나는 남편의 연인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의 행복을 빼앗아 주마. 하지만 그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편지를 불태우며 나는 웃었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커피를 타며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오늘 밤, 우리만의 시간. 시어머니 돌보는 척하고 와. 발신자는 그의 비서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지우고 대신 오늘도 사랑해라고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칼날이 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의 약을 바꿨다. 진정제 대신 가벼운 이뇨제를 조금 더 넣었다. 그녀가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남편이 피곤해질 테니까. 복수는 작고 잔인하게 시작된다. 서울의 여름은 항상 그렇게 더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그날, 나는 회사에서 퇴사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32살, 결혼 5년 차,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 일궈온 커리어였다.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 직전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왜? 남편 민준이의 부탁 때문이었다. 여보, 엄마가 아프시대. 이제 내가 돌봐야 해. 나 혼자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요는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었다. 매일 약 먹이고 산책시키고 식사 챙기고. 그게 내 일상이 될 터였다. 나는 망설였다. 민준아, 나도 일해야 해. 우리 둘이서 같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안 하면 엄마를 어떻게 해? 내가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우리는 28살에 결혼했다. 민준이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 나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열심히 뛰던 때였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자는 약속으로 시작된 결혼. 그런데 이제 그 희생은 나 혼자 짊어지게 됐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아, 왔어. 오늘 뭐 먹을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내 자유, 내 꿈, 모든 게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민준이는 늦게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여보. 내 덕에 내가 버틸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그때는 그의 배신을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완전히 주부가 됐다. 아침에 시어머니 깨우고, 약 챙기고, 동네 공원 산책. 오후에는 집안 청소와 요리. 저녁에 민준이가 오면 그의 피로를 풀어주는 대화. 오늘 회사 어땠어? 바빠 죽겠어. 새 프로젝트 때문에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장 빈도가 늘었다. 나는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아니,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랬다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빠졌다. 밤에 자주 깨서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밤새 그녀 곁을 지켰다. 피곤함이 쌓였다. 민준이는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늦게 들어왔다. 어느 날 그의 재킷에서 립스틱 자국이 났다. 나는 물었다. 이게 뭐야? 그는 웃으며 동료가 장난친 거야 라고 했다.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깨졌다.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열어봤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이메일 폴더에 숨겨진 사진들. 그와 함께 웃는 여자. 그의 비서, 지은이었다. 호텔 사진, 키스 사진, 그리고 메시지. 오빠, 수진 언니는 이제 엄마 돌보는 바보잖아.
우리 둘이서 행복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내 희생, 내 인내, 모든 게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분노가 피어올랐다. 왜 나만? 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들은 행복을 누리는 거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복수. 하지만 직접적으로? 아니, 그건 너무 쉽다. 나는 바보 연기를 할 거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게 만들고 그 무시에 갇히게 할 거다.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할 때 나는 평소처럼 웃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 그는 키스하며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걸 봤다. 그리고 지은의 번호를 저장했다.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오빠랑 재밌게 놀아. 난 바빠서 못 갈게. 그건 시어머니의 폰으로 보낸 거였다. 그녀가 알츠하이머라서 나중에 물어도 모를 테니까. 시어머니가 깨어났다. 수진아, 민준이는? 아빠 출근하셨어요. 엄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씻기고 아침을 먹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민준이의 배신은 단순한 외도였다. 그는 나를 이용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녀는 항상 이 며느리가 남편을 도와야 해라고 했다. 그 말들이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오후, 나는 동네 카페에 갔다. 시어머니를 잠시 맡기고 그곳에서 지은을 봤다. 우연. 아니, 스토킹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예쁜 옷, 밝은 미소. 나와 비교하면 나는 초췌한 주부. 하지만 나는 웃었다. 카페 주인에게 저 여자, 아는 사람이라고 물었다. 아, 민준 씨 회사 사람인가 봐요. 자주 오시네요. 나는 고마워하며 나왔다.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민준이의 신뢰를 더 무너뜨린다. 둘째, 시어머니의 상태를 이용해 그를 압박한다. 셋째, 지은을 끌어들여 그들의 관계를 파탄낸다. 나는 바보처럼 보이게 할 거다. 아, 여보, 나 이제 요리만 할래. 회사 일은 무서워. 그렇게 말하며 그의 동정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동정심이 그를 삼킬 거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들어왔다. 여보, 피곤해 보이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다. 민준아, 나 무서워. 엄마 돌보는 게 나 이제 바보처럼 느껴져. 그는 나를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야?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의 약을 조금 조작했다. 진짜 약에 설탕 알갱이를 섞어 그녀가 약이 안 먹혀라고 불평하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걱정했다. 엄마 상태가 왜 이래? 나는 무지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내가 잘못 챙긴 건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내가 더 신경 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에게 미리 상담했다. 약이 안 먹히는 척하는 거예요. 가족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이제 민준이는 나를 탓할 거다. 그리고 지은에게 하소연할 거다. 지은에게 보낸 익명 메시지가 효과를 봤다. 그녀는 불안해했다. 민준이에게 누가 우리 아는 것 같아 라고 했을 테니까. 민준이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완벽한 바보였으니까. 이 복수는 마라톤이다. 서두르지 말자. 한 걸음씩 그들의 발밑을 파헤친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봤다. 내 인생도 저 물결처럼 다시 흘러갈 거다. 하지만 먼저 그들을 익사시켜야 해. 시간이 흘렀다. 3개월 나는 완벽한 주부가 됐다. 아니,
완벽한 바보주부. 민준이는 나를 보며 안쓰러워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괜찮아, 여보. 너랑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의 커피에 소금을 조금 넣었다. 짜서 얼굴 찌푸리는 그의 표정을 보며 재미를 느꼈다. 작은 복수. 하지만 쌓이면 산이 된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내가 약을 제대로 챙겼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점점 나를 의지했다. 수진아, 민준이한테 말하지 마. 엄마가 내 탓할까봐. 그녀의 속삭임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시어머니는 알았다. 아들의 이기심을.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 복수는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민준이의 외도는 더 대담해졌다. 주말 출장이라며 사라지는 날이 잦아졌다. 나는 추적 앱을 그의 차에 설치했다. 합법적. 아니, 하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앱이 가리키는 곳은 강남의 럭셔리 호텔이었다. 지은과 함께. 나는 그 호텔 로비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변장한 채 선글라스와 모자. 그들이 손잡고 들어오는 걸 봤다. 웃음소리, 키스.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례합니다. 택시라고 소리쳤다. 그들이 돌아봤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수진, 나는 바보처럼 웃었다. 아, 여보. 여기서 만나다니. 출장 왔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는 더듬거렸다. 응, 회사 사람 만난다고. 나는 그날 밤 집에서 울었다. 진짜 눈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결혼 전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하며 꿈을 나눴다. 우리 아이는 3명, 집은 제주에. 이제 그 꿈은 뭔지? 하지만 울음은 복수의 연료였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의 사무실로 꽃다발을 보냈다. 카드에 민준 오빠와 행복하세요. 수진 익명으로. 그녀는 공포에 질릴 거다. 민준이는 나를 의심할 테지만 증거는 없다. 나는 바보다. 민준이가 집에 와서 물었다. 여보, 너 꽃 보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왜? 누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날 밤 그는 지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통화 기록을 봤다. 대신 나와의 대화가 늘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쓸게. 그의 후회. 아니, 두려움. 좋다. 그 두려움을 키워보자. 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옛 친구들. 요즘 어때? 그들은 안타까워했다. 수진아, 왜 그랬어? 내 커리어 아깝게. 나는 웃었다. 행복해. 가족이 제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공감을 모았다. 나중에 증언으로 쓸 거다. 민준이의 이기심을 폭로할 때. 시어머니가 한 번 발작을 일으켰다. 밤에 불이야. 불, 소리치며 깼다. 나는 달려가 안았다. 엄마, 꿈이에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민준이가. 바람 피워. 엄마 알아.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엄마, 어떡해. 옛날에 그랬어. 내가 처음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고백. 그녀의 눈물이 내 분노를 불태웠다. 민준이는 어머니마저 속였다. 나는 그녀를 달래며 약속했다. 엄마, 제가 지켜줄게요. 다음 주 나는 민준이의 회사에 방문했다. 여보 챙겨주러 왔어요. 그의 동료들이 부러워했다. 지은은 멀리서 나를 봤다. 그녀의 미소가 떨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오빠 잘 부탁해. 그녀는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나를 데리고 나왔다. 갑자기 왜? 보고 싶어서. 집에 가는 길 그는 불편해했다. 좋다. 균열이 생겼다.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주부의 고충 포럼. 익명으로 글을 썼다. 남편이 외도. 어떻게 해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조언, 공감. 나는 그 조언을 흡수했다. 증거 모아. 이혼 때 유리해. 가족 상담가. 하지만 나는 상담 대신 변호사를 만났다. 은밀히. 재산 분할, 양육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변호사는 웃었다. 당신처럼 똑똑한 클라이언트는 처음이야. 민준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케이크 만들고 풍선. 그는 감동했다.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케이크 안에 나는 작은 선물을 넣었다. 그의 지갑에 숨긴 USB. 그 안에 그의 외도 사진 복사본. 그는 모를 거다. 파티 중 나는 지은에게 초대 SMS를 보냈다. 생일 파티. 오빠 기다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의 핸드폰에 메시지. 오빠, 무서워. 그만하자. 균열이 커졌다. 그날 밤 민준이는 취해서 말했다. 여보, 나 실수했어. 나는 바보처럼 물었다. 뭐? 아무것도.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안으며 속으로 세었다. 1, 2, 3. 복수의 카운트다운. 서울의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듯 내 계획도 물들었다. 이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든다. 지은의 직장 생활을 망치고 민준이의 명예를 더럽히고 시어머니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린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사냥꾼이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서 울었다. 이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하게. 사랑했던 남자를 증오하는 나, 그게 후회일까? 아니. 이건 정의다. 그들이 내게 한 대로 공평하게.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추위가 뼈를 스쳤다. 집안은 난로가 켜져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민준이와 지은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 기록을 보니 다툼이 잦았다. 수진이 의심해. 그만해, 오빠. 나는 그 다툼을 부채질했다. 익명 계정으로 지은에게 민준 오빠, 다른 여자랑도 놀아. 조심해 라고 보냈다.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민준이에게 누구야? 증거 있어. 민준이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커졌다. 시어머니의 생일이었다. 나는 큰 파티를 열었다. 친척들 초대, 음식 잔뜩. 민준이는 피곤해했다. 수진아, 왜 이렇게 크게? 엄마 기뻐하시게. 파티 중 나는 시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민준이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바람 피운 거. 그녀는 망설였다. 알츠하이머가 그녀를 보호했다. 하지만 술 한 잔에 취해 친척 앞에서 말했다. 우리 민준이 옛날부터 바람기 많아. 수진이가 참는 거 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나는 무죄한 척. 여보, 엄마 실수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시어머니를 피했다. 엄마 상태가 왜 저래? 나는 슬픈 척. 내 탓인가 봐에 내가 못 돌본 거. 그는 한숨. 수진아, 내가 더 잘해. 그의 죄책감이 자라났다. 좋다. 이제 그 죄책감을 무기로. 나는 지은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의 SNS를 뒤졌다. 인스타그램에 그녀의 야망이 보였다. 승진 목표. 최고의 비서. 나는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지은 씨, 민준 팀장과 부적절 관계.
회사 이미지 해쳐요. 첨부, 블러 처리된 사진. 상사는 조사했다. 지은은 호출받았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다. 스트레스. 민준이는 집에서 더 머물렀다. 여보, 요즘 회사 힘들어. 나는 공감하며 안았다. 내가 마사지 해줄게. 그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든 지옥이야. 밤에 그는 악몽을 꿨다. 누가? 쫓아. 나는 깨우며 물었다. 꿈이야, 여보.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이었다. 크리스마스였다. 나는 선물을 준비했다. 민준이에게 시계. 항상 함께라고 새겼다. 하지만 시계 안에 GPS 트래커. 지은에게는 꽃다발. 이번엔 끝나지 않았어. 수진우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증거 없음. 대신 그녀는 민준이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메시지, 오빠, 이 관계 위험해. 수진 언니가 미쳤어. 민준이는 나에게 털어놨다. 여보, 나우 피곤해.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나한테만 말해. 무슨 일? 그는 망설이다. 회사 스트레스야. 하지만 그의 눈이 피했다. 나는 안으며 속삭였다. 나 믿어. 항상 곁에 있을게. 그 믿음이 그의 약점. 새해가 밝았다. 나는 결의했다. 이제 본격 공격. 변호사와 만나 이혼 서류 초안. 재산 절반, 위자료.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엄마 상태 악화됐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예요. 가족 갈등. 민준이는 병원비를 내야 했다. 그의 통장 잔고가 줄었다. 수진아, 돈이 없어.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나는 웃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카드를 복제했다. 작은 지출들. 커피, 옷 쌓이면 빚. 지은은 회사를 그만뒀다. 소문이 돌았다. 불륜 스캔들. 그녀의 친구들이 나에게 연락. 수진 언니, 민준 오빠 때문에 나는 무지하게. 뭐? 무슨 소리? 하지만 속으로 쾌감. 민준이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고 수진아, 나 잘못했어. 나는 물었다. 뭐 잘못한 거? 모든 거. 그의 고백 직전. 하지만 그는 멈췄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있네. 서울에 눈이 내렸다. 하얀 눈처럼 내 분노가 쌓였다. 이제 그 눈보라가 그들을 덮칠 차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하지만 내 집안은 여전히 추웠다. 민준이는 프로젝트를 잃었다. 상사가. 의심해. 그는 말했다. 지은의 퇴사 때문. 나는 위로했다. 여보, 새 기회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 덕. 민준 팀장, 사생활 문제로 업무 집중 안 돼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 내가 일부러 약 용량을 줄여 발작을 유발. 병원에 누워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 키운 탓이야. 민준이는 병실에서 울었다. 엄마, 왜? 나는 문밖에서 봤다. 그의 약함. 좋다. 나는 옛 직장에 복귀 제의를 받았다. 수진 씨, 우리 필요해. 하지만 거절했다. 가족 때문에. 대신 프리랜서로 일했다. 은밀히. 돈을 모았다. 이혼 자금. 민준이는 알지 못했다. 지은이 연락 왔다. 익명 번호. 언니,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받았다. 누구세요? 지은이야. 제발. 나는 웃었다. 아, 지은 씨. 민준 오빠 이야기 들었어요. 안타까워요. 그녀는 울었다. 언니, 미안해. 오빠가 나 꼬셨어. 고백. 나는 녹음했다. 그래,
증거 있어? 사진. 보내줄게. 그녀의 절박함. 이제 그 사진이 무기. 민준이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다. 여보, 이게 뭐야? 회사 메일로 왔어. 그의 얼굴이 창백. 수진아, 믿어. 오해야. 나는 눈물. 민준아, 왜 나한테?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이랑. 실수였어. 고백. 마침내.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내가 날 버렸어. 내 인생 다 망쳤어. 나는 소리쳤다. 그는 선마 때문에. 내가 강했으니까 변명. 나는 웃었다. 강해. 바보였지. 그는 충격. 수진아, 너. 알아.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나는 용서 연기를 했다. 민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상담 가자. 그는 동의했다. 상담소에서 저는 바보예요. 남편 믿어요 라고 했다. 상담사는 좋은 아내예요. 민준이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 B, 그의 회사에 제보. 민준 씨, 부패. 프로젝트 조작, 가짜 증거. 그는 조사받았다. 수진아, 나 잘렸어. 그는 무너졌다. 실업자. 이제 내가 벌이 주체. 지은은 임신했다고 소문났다. 민준이의. 그녀의 SNS. 나는 축하 메시지. 아기. 축하해. 민준 오빠 아빠 될 거야. 의 그녀는 공포. 전화. 언니, 도와줘. 오빠가 책임 안 져. 나는 민준이한테 말해. 하지만 민준이는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퇴원했다. 수진아, 고마워.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민준이 버려. 너 좋은 애야. 나는 눈물. 엄마, 사랑해요. 민준이는 술에 취해 폭발.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미안. 나는 상처 입은 척. 병원 가서 타박상 사진. 이혼 증거. 이제 절정. 나는 서류를 꺼냈다. 민준아, 이혼하자. 그는 충격. 왜? 용서해줬잖아. 용서. 장난. 나는 녹음 재생. 그의 고백, 지은의 울음. 그는 절규. 제발, 수진아. 하지만 늦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재산 동결 신청. 그의 가족 재산, 시어머니 집까지. 그녀는 수진아, 왜? 엄마, 공평하게. 서울의 벚꽃잎이 떨어졌다. 내 자유의 시작. 여름이 다시 왔다. 뜨거운 열기처럼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서울 중심가. 변호사가 내 편의 피고는 배우자 배신, 가정 파탄 유발. 민준이는 초췌했다. 수진아, 제발. 하지만 그의 눈은 공허. 지은은 증인으로 불림. 민준 씨와 6개월 관계. 그녀의 목소리 떨림. 배소각이. DNA 검사 결과 민준이. 그는 부정했지만 증거가 산더미. 법정에서 그는 울었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증언. 민준이가 수진이를 속였어. 나도 알아. 이 그녀의 맑은 목소리. 알츠하이머가 잠시 물러난 듯. 민준이는 엄마, 소리쳤다. 배신의 고통. 나는 증언대. 저는 직장 그만두고 가족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데 눈물. 배심원들이 공감. 판결, 재산 70%나, 위자료, 양육권 없음, 닭이 지은 거. 민준이는 파산. 회사에서 쫓겨난 후, 빚더미. 지은은 홀로 애 키움. 그녀의 가족, 창피해라며 끊음. 그녀는 나에게 편지. 언니, 미안. 복수 그만. 하지만 나는 답 안 함. 시어머니는 나와 살자 함. 민준이 버려. 나는 거절.
엄마, 각자 길, 그녀는 병세 악화. 병원에서 수진아, 용서해, 마지막 말, 나는 안고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그녀의 죽음. 민준이는 장례식 안옹 우술에 찌든 채. 나는 새 삶, 옛 직장 복귀, 팀장. 친구들 환영. 수진아, 강해졌어, 나는 웃음. 하지만 밤에, 악몽. 민준이의 얼굴, 지은의 울음. 복수의 대가. 민준이는 길거리. 소문 들음. 수진이 덕에 그는 나 찾아옴. 제발, 도와줘, 무릎 꿇음. 나는 차가운 미소. 늦었어, 문 닫음. 지은은 아기와 고통. 언니, 아기 이름 지은 메시지. 나는 무시. 하지만 가끔, 동정. 왜? 인간심. 내 인생 재건. 데이트, 여행. 한강 산책. 바람소리 들으며 자유 느껴.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 나는 변했다. 사랑 못함, 신뢰 못함이 그게 후회. 아니. 교훈. 1년 후, 가을. 서울의 단풍이 아름다웠다. 나는 새 아파트, 강남. 커리어 절정.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 민준이 소식. 노숙자 생활. 지은과 재회. 아니, 그녀는 해외로. 아기 데리고. 새 출발 제세네스. 시어머니 제사, 홀로 지냄. 엄마, 평안하세요, 눈물. 어느 날, 민준이 다시 옴, 수진아, 마지막 부탁, 그는 쇠야. 죽어가는 기분이야, 나는 물루에? 내 복수 때문에 그는 웃음. 하지만 내 잘못 아니야? 내 탓. 그 순간, 깨달음.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 나는 민준아, 용서할게 하지만 너 없이 살아. 그는 떠남. 소식 없음. 죽었나? 모름. 하지만 자유. 나는 새 연인. 부드러운 남자. 과거 잊어, 그는 말함. 나는 노력. 결말. 복수는 끝, 하지만 여파 영원. 나는 강해졌어. 배신의 불꽃으로 타오르며. 한강 다리. 바람 부름. 이제 내 이야기 중얼. 새 시작.